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10장입니다. 10장. 10장인데, 10장이 사상의 수를 말한 거죠. 사상은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태극인데, 태극은 일이 하나죠. 뭔가 뭐지만 하나인데, 태극인데, 이 태극에서 이 우주의 기원이 음과 양의 기원이 돌아가면서 삼라만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유화 철학이나 노장 철학도 전부 여기를 바탕에 했어요. 노자의 제일 앞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부터 시작해서 유화 철학의 중용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천명지성, 솔성지도, 천명지성, 솔성지도, 수도지교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동양의 철학적 토대의 기반이 바로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령계에 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럼 태극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했을 때, 주령계는 뭐냐면, 이게 무국이 태극이래 가지고, 태극도설에서 보면, 이 태극은 마치 그 노자 철학에서, 그 도에서, 노자 철학은 도에서 이게 이제 유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에 나오는 순간에 세상은 유무 나눠지면서 이 유무가 새끼처럼 꼬어져 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게 노자 철학이거든요. 노자는. 그러니까 도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유라는 형상계와 무라는 공간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그 새끼처럼 꼬어지면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 철학도 여기를 굉장히 토대로 알 수 있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자는 이 우주 만물 현상 설명할 때 뭐냐면, 도가 작용을 하니까 도에서 어떤 형상계를, 유라는 형상계가 나오는데, 형상계 자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현재 우리 사이도 공간이 다 있어야만 존재하듯이 그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역 철학에서도 이 주령계가 하는 이야기나 무기태극이냐 뭐 이걸 갖다가 태극은 태극인데, 태극이라 하도 하나의 어떤 형상계를 드러내야 되는데, 형상계를 드러내도 안 되고 안 드러낼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이렇게 무국이 태극은 무국이면서 태극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존재한다. 그 말 똑같은 거죠. 이게 무국이 태극이에요. 그런데 그 태극이 있음을 해가지고 뭐냐면, 세상은 음이란 기운과 양이란 기운 두 개가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작용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쉽게 말해서 우주가 동을 하는 거예요. 동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음양 기운에. 그러니까 그 음양 기운에 가지고 이 태극은 이게 노음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음 속에는 뭐냐면, 역시 음 속에도 음과 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음은 자라서 태음으로 가게 되고, 태음은 변하는 거죠. 태음은 노음이라는 이유로 뭐냐, 노음, 늙을 노자 쓰는데, 이걸 갖다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온다는 거예요. 또 양 속에도 소음과 음과 또 양이 또 있는 거죠. 이 태양을 갖다가 노양을 한 이유도, 거기에 달하면 모든 이 동양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현대 물리하고 똑같은데 파동이 존재해요. 파장인데, 거기에 달하면 변한다는 게 그게. 그걸 통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주는 모든 게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작용한다는 게 있었죠. 그게 경제가 뭐냐면 태극, 태양인데, 그래서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음, 노양이라고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주역 점이라 할 때 노음, 노양이란 말 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과 태음이란 것은 가장 큰 의미고 가장 큰 약이면도 그건 이미 변화를 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태음 속에, 노음 속에는 공과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양 속에는 강과 손이 있고,
태음 속에는 진과 이가 있고 태양 속에는 태와 건이 있다는 거죠. 요게 요 그림을 보면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짝이 되고 쉽게 해서 이와 같이 요렇게 짝이 되는 거죠. 요렇게 짝이 되고 요렇게 짝이 돼. 네 개가. 그걸 딱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8개가 된 거죠. 이 8개 그림은 뭐 뒤에가 할 테니까 하지만 그림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동양에서는 이 상징이 뭐냐면 이렇게 고는 땅을 상징하고 가는 산을 상징하고 이게 땅에서 가장 높다는 표현이에요. 원래가 한자가. 그 다음에 수를 표현하고 여기서 요거와 요 사정이라는 이거와 그 다음 이거와 이거는 바로 사정이 요게 사정이. 그리고 이거는 자 이거는 사이지. 이게 되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운이 돌아가는 거지. 기운이. 이게 바로 이 사상의 수들이 작용하는 원리를 갖다가 제가 표현한 거죠. 이러한 원리를 보고 책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이제 쉬울 겁니다. 이제는. 책을 보면은 10장인데 23쪽에 그러니까 이재마가 지람했지만 이재마 같은 경우는 사상 이야기를 갖다가 바로 여기에서 근간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근간을 잡으면서 태음 속에도 바로 공과 간의 기운이 있고 소양 속에도 간과 소원의 이런 사상을 보면서 사상 속에 내재하고 있는 기운을 보면서 치변을 하는 거죠. 근데 요 근래 와서는 또 사람들 더 나가서 팔상과학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팔상과학. 팔상과학은 막 이걸 통해서 이거까지 아래는 이거 가지고. 그래서 23째 가면은 하도 띄우고 재 띄우고 십장 은 띄우고 사상지 띄우고 수. 하도 제 10장인데 사상의 수를 말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 지도를 보면서 할게요. 북일이라는 수는, 북일은 태양의 위가 되는데, 지난번 기억났지? 1, 9. 이건 이런 태양의 위, 자리 위자. 태양의 위가 되는데, 태양의 위가 되는데, 그런데 태음의 수의 위에서, 자, 북일 띄우고, 아니, 띄우세요. 북일 띄우고, 북일은 띄우고, 위 띄우고, 태양이 띄우고, 위어 띄우고, 태음지 띄우고, 상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북일은 되다, 이게. 태양이 되는데, 태양의 위가 되는데, 북일은 태양의 위가 되는데, 그런데 태음의 수, 6이니까, 6이란 태음의 수 위에 있어. 음양이 같이 있는데, 태음이란 이 수 위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위가.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하고 아래는 6은 띄우고, 위 띄우고, 태음이 띄우고, 용어 띄우고, 태양지 띄우고, 하야오. 6이라는 숫자는 태음의 수인데, 4, 6이니까 태음의 수인데, 그런데 태양의 아래에서 작용하고 있어. 수를 용자는 작용하고 있는 거죠. 태양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남이는 띄우고, 위 띄우고, 태음이 띄우고, 소음이 띄우고, 위어 띄우고, 소양지 띄우고, 하고, 남이는 소음이 되는데, 이수는 음이니까 소음이 되는데,
이는 음이잖아. 이 양이고. 소음의 위가 되는 거야. 소음의 위가 되는데, 소음위가 되는데, 그런데 소양의 수, 소양은 7이니까, 소양의 수의 아래에 있어. 양 아래에 있는 거죠. 바로 양 아래. 양은 항상 위에 있고, 음은 항상 아래니까. 소양수에.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게 뭐냐면, 자, 태양과 태음, 소양과 소음, 유유끼리 만난다는 겁니다. 유유끼리. 유유끼리. 사람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 선생님도 느끼실 건데, 대개 사람들은 유유끼리 만나요. 공량이 많은 사람끼리 만나고.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어쩔 수 없거든요. 사람 만나면. 음양이 태양, 태음 만나고 소음, 소음 만나듯이 사람은 서로의 기운과 대화의 흐름에서 서로 유유끼리 만나게 세상사이구나.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연지 기운이 계속 가니까.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말을 7은 띄우고 위 띄우고 소양이 띄우고 용어 띄우고 소음지 띄우고 상야하고. 자, 7은 소양의 수가 되는데, 소양의 수가 되는데, 소양의 위는 3이거든요. 소양의 수가 되는데, 그런데 소음의 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소음의 위에서 작용하죠.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가 유가 맞는 격국끼리 만나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삼은 띄우고 위 띄우고 소양이 띄우고 위어 띄우고 소음지 띄우고 우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동삼은 3이란 것은 소양의 위가 돼. 자리가 돼. 소양의 위가 되는데, 그런데 소음의 수의 바로 우측에 자라고 있어. 소음의 수가 되죠. 8은. 소음의 수 우측이 자라는 거죠. 그 다음 8은 띄우고 위 띄우고 소음이 띄우고 용어 띄우고 소양지 띄우고 자야하고. 또 8은 이게 소음의 수가 되는데 그런데 소양의 위의 왼쪽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서사는 이거는 태음의 위가 돼. 자리죠. 태음의 위가 되는데, 서사는 띄우고 위 띄우고 태음이 띄우고 위어 띄우고 태양지 띄우고 좌고. 서사는 태음의 위가 되는데, 그런데 태양의 수의 왼쪽에 자라고 있고, 태양의 수 구의 왼쪽에 자라고 있고. 또 군은 반대로 군은 띄우고 위 띄우고 태양이 띄우고 용어 띄우고 태음지 띄우고 위하고. 그래, 군은 태양의 수가 되는데, 그런데 태음의 오른쪽에서 작용하겠어. 그러니까 음양 만나는데 묘한 게, 태음의 위에서는 태양이 작용하고 태양의 위에서는 태음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음양이 작용하는 게 원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했더만 태음이 돼가지고 위인데, 태음의 자리가 되면 태양의 수로 가지고 서로 합공이 되는 거죠. 요즘 말하면 합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녀로 말하면 완전히 나이가 먹어가지고 된 사람은 그 나이가 활동하는 남자하고 짝이 된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유끼리 만나는 거죠. 유유끼리. 이게 기본적으로 사상의 만남이에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짧은 거니까 곧 넘어갈게요. 차즈 띄우고 양 띄우고 승음하고 띄우고 종량이 따를 종자입니다. 종량이 따를 종량이 띄우고 병행자라. 함께 병, 아우를 병.
병행자야라. 이는 곧 양은 1과 7인데 양은 1과 7, 양은 음을 타고 있어. 음위에 있어. 탈성자. 양은 음위에 타고 있어. 전부 다. 1과 7은 음위에 타고 있고. 그다음 음은 8과 4. 음은 전부 다 양을 따라서 양이 이 흐름은 이리 가거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듯이 이 미래적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음이 전부 다. 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 존재의 기운은 뭐냐면 양의 기운이 앞서가면 음의 기운이 따라간다는 거죠. 사계의 변화 똑같고 나오지만 사계의 변화 똑같은 건데 이게. 자, 여기서 비지 띄우고 일지 띄우고 조해에 비유하건대 비지 지자는 대명사가 돼 앞에나 그것을 비유해서 보자면 앞에 용어죠. 양승음, 종양, 이 병행자야 그런 거죠. 이것을 그것을 비유하면은 일지죠. 태양이 비침에 광지 띄우고 태저적 띄우고 영역 띄우고 태적 띄우고 고로 태양 띄우고 태음 띄우고 병행어 띄우고 서북야오. 자, 햇빛이 크게 드러나 동쪽에서 제일 처음 해가 딱 떴을 때 캄캄한 어둠에 새가 깊이 딱 떠들어오면은 그 햇빛이 어디에 비치냐면 서쪽을 비치잖아. 아침 해가 뜨면 비추는 건 서쪽을 비치거든요. 동쪽은 산 그림자에 있다. 산에서 해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동쪽은 그림자에서 안 보이지만도 이 해가 뜨면 서쪽과 이쪽은 다 환히 빛가네요. 그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 비치면은 그림자 영자, 그 다음 영자, 그림자 또한 크게 드러나. 서쪽에 있다니까 서쪽에서 물건이 그림자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에서. 그림자, 안 그러면 산에 같으면 떠오르면 산 그림자가 쫙 이어지듯이. 그래서 햇빛이란 태양과 태음은 뭐냐면 같은 빛이 나기나 그림자는 뭐냐면 이렇게 산을 띄었을 때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그 서양에서 빛이 확 받았을 때 서산에서 딱 떴을 때 봤을 때 그거와 그 그림자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게 병행한다는 거고. 그래서 서쪽과 북쪽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밝으면서 그 그림자가 되는 것처럼 이 서쪽과 북쪽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지 띄우고 힘이직 띄우고 영역 띄우고 힘이 띄우고 고로 소양 띄우고 소음 띄우고 병행어 띄우고 동남야라. 자,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구가 있는데, 그런데 빛이 희미해져. 희미해지면 이렇게 이 떴던 빛이 이제 수쪽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이렇게 넘어지면은 희미해지면은 그러면 그림자 또한 희미해져. 그러면 이쪽에 오면 오후 햇살에는 아침 햇살처럼 그림자가 희미해지고 더 나가서는 더 나가면은 밤에 오면은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쪽에 태양이 오면. 그러니까 태양이 이쪽에 서쪽에 졌을 때는 흐미하다가 그 다음에 태양이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림자가 아예 희미해지죠. 그러니까 소양 소음은 이쪽에 있다는 거 바로. 남쪽과 동쪽에 있는 거죠. 태양이 비쳤을 때 그 태양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을 대비시키는 거죠, 바로. 태양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태양이 이 북쪽에가 없어지면 그림자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소음이나 소양이 바로 이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소양하고 소음이 그림자예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지. 그림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현상계 했을 때 그 현상계를 드러나는 모습이죠. 태음, 태양이나 소음, 소양은 어떤 드러나는 현상계를 말하는 거니까. 현상계를. 그래서 그 다음에 개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물이 대개 천하의 만물들이
막불 띄우고 유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배이 띄우고 무 띄우고 양지 띄우고 건행즉 띄우고 띄우고 불가 띄우고 순행하고 무 띄우고 음지 띄우고 순행즉 띄우고 양 띄우고 불가 띄우고 건행하니 음양지 띄우고 이 띄우고 대제라. 자, 천하 만물은 음과 양이 이렇게 음과 양이 짝이 배자는 짝 배자요. 음양지 배 짝 배자 음과 양의 짝이 있지 않은 것이 없어. 음과 양이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했죠. 그래서 없어. 뭐가 없냐면 무자가 양이 건행하면 양이 1, 3 이렇게 양이 건행하면 건전하게 힘차게 행하게 되면 그러면 음은 그어서 수운행 따라서 행하는 거죠. 수운행은 따를 순자 행하니까 따라서 양을 따라서 행하는 따라서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무자가 여기까지 다 받는 거죠. 무크는 게 무양지 그럴 때 무자가 여기까지 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 없어. 음지 순행 음이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러면 양이 건행하지 않을 수가 무 없어. 양이 건행해야만이 은이 따르니까 음이 혼자서만이 따라가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음양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음과 양의 뜻이 의자 뜻이자입니다. 음과 양의 뜻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가철학까지 특히 노장철은 더 강한데 노장철학에 지난번에 배웠었지만도 노자나 장자철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이 음양의 원리 틀에 의해 가지고 전부 철학을 펴요. 유가철도 그렇고. 그러니까 철학적 논리를 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우주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음양의 원리의 틀을 내 가지고 그 당시에 의략 뜻이죠. 문장의 뜻을 갖다가 대비시킨 거죠.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무유가 같이 간다. 뭐 이렇게 전부 다 대비시킨 거죠. 바로. 그걸 지금 현재 이 10장에서 간단히 한 겁니다. 쉬었다가 11장에 있어. 11장은 좀 긴 장인데.